오늘 우리가 만날 정말 인물은 조선의 9대 저에게 임금 소홀하신 성종입니다. 이유가 뭐니까? 흔히들 성종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나라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학문을 장려해서 조선을 저에게 태평성대로 소홀하신 이유가 이끈 모범적인 뭐니까? 임금, 유교 정치의 꽃을 피운 성군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역사 교과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요. 그런데 만약 제가 성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극의 씨앗을 심은 장본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만백성의 어버이라 칭송받던 그가 집안에서는 자신의 아내에게 사약을 내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훗날 왕이 될 어린 아들이 지켜보는 궁궐 안에서 말이죠. 세상에 어떤 남편이, 어떤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흔히 연산군의 광기를 탓하지만 그 광기의 뿌리는 바로 아버지 성종의 시대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낮에는 요순임금을 꿈꾸며 도덕 정치를 논했지만 밤에는 여인들의 치마폭과 처가살이의 스트레스 속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던 인간 성종. 오늘 저는 그 완벽한 임금이라는 가면을 벗겨보고자 합니다. 그 속에 숨겨진 땀 냄새나고 피 냄새나는 진짜 권력 이야기. 그리고 우리네 인생사처럼 얽히고 설킨 고부 갈등과 부부싸움이 어떻게 한 나라의 역사를 뒤바꾸어 놓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4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종이 제위 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합니다. 왕위 계승설을 따지면 사실 성종 당시 자을상군은 왕이 될 순번이 아니었습니다. 형인 월산대군도 있었고 예종의 어린 아들도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13살의 어린 자을상군이 덜컥 왕좌에 앉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처가살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처가 덕을 보기도 하고 처가 눈치를 보기도 하셨겠지만 성종의 경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의 장이 누구냐? 바로 세조를 왕을 만든 킹메이커, 당대 최고의 권력자 한명회였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두 딸을 예종과 성종에게 시집 보내며 왕실과 이중 사돈을 맺은 무시무시한 인물입니다. 어린 성종이 왕이 된 건 냉정하게 말해 한명회라는 거대 권력과 할머니 정의왕후의 정치적 결탁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을상군이 13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조정에 나가면 할아버지 뻘 되는 신하들이 눈을 크게 뜨고 있고 뒤에는 수렴청정하는 할머니가 버티고 있고 장인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입니다. 성종의 초반 재위 시절은 그야말로 호랑이 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기였습니다. 하지만 성종, 이 사람 보통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척, 공부만 열심히 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내 언젠가는 이 늙은 호랑이들을 제압하고 진짜 내 정치를 하리라. 이 어린 소녀왕의 성장통과 권력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 이것이 훗날 조선 정계를 뒤흔들 거대한 파도, 훈구와 살림의 대결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스트레스가 엉뚱하게도 궁궐 안방, 즉 중정과의 전쟁으로 번지게 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종의 시대를 이해하려면 딱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물갈이와 고부 갈등입니다. 먼저 정치판을 볼까요? 성종이 성인이 되어 친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공신들, 즉 훈구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명회, 신숙주 같은 노회한 정치가들이 너무 비대해져 있었거든요. 왕권이 이협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종이 지방에서 공부만 하던 꼬장꼬장한 선비들을 대거 서울로 불러올립니다. 김종직을 필두로 한 이들을 우리는 사림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타협을 모릅니다. 대감, 그거 부정부패 아닙니까? 임금님,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며 바른 말을 쏟아냅니다. 성종은 이 사림을 자신의 친위대처럼 활용해 훈구 세력을 공격하게 합니다. 아주 영리한 용인술이죠. 그런데 문제는 안방이었습니다. 밖에서 훈구파 눈치 보랴, 살인파 달래랴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가 바가지를 긁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패비 윤씨입니다. 윤씨는 성종보다 연상이었고 질투심이 대단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걸 단순히 여자의 질투로만 봐선 안 됩니다. 당시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수대비가 누구입니까? 내온이라는 책을 지어 며느리들을 가르칠 만큼 엄격하고 깐깐한 시어머니의 표상입니다. 성종은 후궁을 많이 들였습니다. 정치를 하려니 신하들의 딸을 후궁으로 들여
세력을 안배해야 했고 본인의 여성 편력도 좀 있었습니다. 중전 윤 씨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갑니다. 남편은 밖으로 돌고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고 후궁들은 치고 올라옵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윤 씨가 성종이 용한, 즉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다는 그 유명한 사건. 사실 이 사건은 실록에 명확히 기록된 바는 없으나 야사나 정황상 부부싸움 도중 성종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은 영모에 준하는 대역죄였습니다. 게다가 이 틈을 타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은 각자의 셈법으로 중전의 폐의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 인수대비의 분노, 성종의 배신감, 그리고 신하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비 축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1479년 성종 10년 6월 궁궐은 발칵 뒤집힙니다. 성종은 윤 씨를 폐위시키라는 명을 내립니다. 당시 신하들 중에는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원자가 아직 어린데 어미를 쫓아내면 훗날 원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라며 만류했죠. 하지만 성종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성종은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윤 씨의 성격상 자신이 죽고 어린 세자가 왕이 되면 윤 씨가 대비가 되어 정권을 휘두를 것이고 제2의 정의왕 후 제2의 인수대비가 되어 피바람을 일으킬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결국 윤 씨는 쫓겨나 사가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482년 사약이 내려집니다. 야사에 따르면 성종이 내시를 시켜 윤 씨의 동태를 살피게 했는데 인수대비의 사주를 받은 내시가 윤 씨가 반성은 커녕 매일같이 저주를 퍼붓고 단장을 하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실록을 보면 성종 스스로가 윤 씨의 생존이 훗날의 화근이 될 것이라 강력하게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죽으면 100년 동안 묻어두고 말하지 말라. 성종은 윤 씨를 죽이면서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연산군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연산군의 나이 7살이었습니다. 어렴풋이 어머니의 부재를 느꼈을 나이입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임금이라 칭송받으며 밖에서 웃고 있는데 어머니는 죄인이 되어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성종은 이 사건을 통해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내 아내조차 법도에 어긋나면 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주었죠. 정치적으로는 승리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한 아버지로서는 최악의 패착이었습니다. 그가 내린 사약한 사발은 훗날 갑자사화라는 거대한 피해 복수극이 되어 조선 왕조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성종의 치세 25년. 분명 대단했습니다.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법치,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동국여지 승람, 동문선, 악학개범 등 수많은 편찬 사업을 통해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백성들은 배불리 먹었고 국경은 비교적 평안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세종대에 이은 제2의 전성기라 부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성종은 정치를 너무 잘하려고 했습니다. 훈구와 사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균형을 맞추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세력 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두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억눌려 있던 사림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훈구는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화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실책은 가정의 실패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주고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집안을 다스리는 제가 지지하에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어머니 인수대비와 아내 윤씨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아들 연산군을 괴물로 키워냈습니다. 성종은 죽기 전 연산군에게 친어머니의 이를 입에 담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그게 지켜질 리가 있겠습니까? 억눌린 슬픔과 분노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성종의 삶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적 성공과 가정의 행복, 그 균형은 어디에 있는가? 밖에서는 호인이고 능력 있는 리더이지만 집안에서는 소통하지 못하고 권위적인 가장이었던 성종. 그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슬픈 아버지들의 자화상과 겹쳐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여기서 잠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에이, 그래도 성종이 여자 좋아하고 유약해서 여자들 기에 눌린 거 아니냐? 혹은
패비윤 씨가 너무 독해서 자업자득 아니냐. 역사를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성종은 결코 유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3살의 즉위에 25년간 재위하며 무려 2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연을 통해 신하들을 논리로 제압했던 아주 똑똑하고 고집 센 군주였습니다. 패비 사건은 그가 유약해서 휘둘린 게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버리는 비정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또한 패비윤 씨 역시 마냥 억울한 피해자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록에는 그녀가 구술하거나 비상을 소지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왕비로서의 품위보다는 인간적인 질투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성종이 이 문제를 죽음으로 해결했다는 점입니다. 유배를 보내거나 별궁에 유폐시키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사약을 내려 후환을 없애려 했던 그 냉혹함. 그것이 결국 더 큰 화를 불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9대 왕 성종의 화려한 업적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비극적인 결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법전을 완성하고 문화를 꽃피웠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은 지키지 못했던 임금. 그가 남긴 것은 태평성대의 기록뿐만 아니라 피로 얼룩진 연산군의 시대라는 비극적 유산이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성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리더의 고독,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성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이제 성종이 조금은 다르게 더 가깝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성종이 그때 아내 윤 씨의 손을 한 번만 더 잡아주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역사의 만약을 상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를 즐기는 묘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비극의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워 조선을 공포로 몰아넣었는지, 그 아들 연산군의 처절하고도 슬픈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